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훈훈한 주식과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자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 작가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국내 최강 태양광 업체이자 탑4 화학업체인 한화솔루션입니다. 2020년 1월 사명을 변경하였고 가성소다 PVC, LLDPE 등의 합성수지 및 기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큐셀앤드 첨단 소재를 흡사합병했습니다. 에너지 플랫폼 회사로 탈바꿈하고자 한때 철수설까지 나왔던 태양광 사업을 투자 10년 만에 효자 사업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고 최근엔 재생에너지 한 축인 수소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케미칼 태양광 첨단 소재 유통에 석유화학 부분이 견조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부의 골고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의 국내 탑 업체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어 한화솔루션을 9번째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케미칼 부분의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와 폴리염화비닐 PVC 등 주력 제품의 스프레드는 제품의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입니다.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현지 PVC 업체들이 생산을 멈춘 데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 LDPE와 PVC, TDI는 2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로 인한 포장 관련 플라스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건축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따라 3분기 석유화학 부분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또한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있으며 내년부터 그린 뉴딜 정책 강화로 설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의 공약으로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억 개, 연간 30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 1위의 점유율을 확보한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셀 모듈을 생산해 판매하는 태양광 부분은 옛 독일 큐셀의 기술력, 사업 노하우, 브랜드력 등을 모두 확보하고 유럽, 미국 등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모듈 사업은 물론 태양광 발전소 개발 및 전력 판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 다각화된 생산 거점을 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42.7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작년 발전 용량 12.7기가와트 대비 3.4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등 주요국의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고 나선 점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올해는 전년 대비 6%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시장 회복을 고려할 경우 2022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설치량이 올해는 3기가와트, 전년 대비 0.2기가와트의 성장을 추정하고 있고 2021년에는 3.6기가와트까지 확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국비 7조 2천억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린 뉴딜에 투입되는 국비 42조 7천억의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또한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치량을 42.7기가와트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누적 설치량이 12.7기가와트에 따르면 해마다 6기가와트씩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1년에 2에서 3기가와트를 감안하면 최근 대비는 2배 넘게 태양광 발전 설치량 증가가 예상되고 국내 태양광 발전 모듈 기업인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친환경 정책 공조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태양광과 수소를 연계한 그린 수소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전사 차원에서 수소 사업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하나에너지가 7월 달에 충남 서산에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고 하나파워시스템이 패키지형 수소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니콜라와 협업을 통해 태양광을 통한 수전의 수소 연료 탱크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딘에 이은 젤리의 인수로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모듈 판매가 주요 수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패키지를 임대한 뒤 전력거래 계약을 맺는 VPP 사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VPP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테슬라는 ESS 재생에너지 사업 연계 VPP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오토비더, 파워허브, 옵티캐스터 등을 보유하며 이미 유틸리티급에서는 ESS 프로젝트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인수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젤리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상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제어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이 인수한 젤리를 계기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태양광 전력 패키지, 태양광 모듈과 ESS 저장 장치를 고객한테 임대한 뒤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 시장 사업자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주와 알가르베 지방의 12개 장소에서 7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입찰해서 총 6개 장소 315메가와트의 사업권을 확보했는데 이 규모는 기준으로 연간 약 45만 명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ESS가 결합한 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출력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어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특히 하나큐셀에게도 ESS를 결합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포르투갈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하나큐셀의 주요 시장이자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하나큐셀은 이베리아 반도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최근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가상발전소 VPP 사업자들의 전력 도매 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 에너지원과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FERC 오더 2222를 최종 승인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VTM, 가정용 상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태양광 설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ESS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은 유틸리티보다 설치 단가가 3배가량 비싸지만 패널 가격 등 하드웨어 요인보다는 설치 업체들의 영업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해 온라인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TM ESS 1위 업체인 솔라엣지 및 BTM 태양광 설치 및 VPP 사업자 선런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VTM 시장의 변화 및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고 하나솔루션이 VTM 태양광 패널 시장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VTM 태양광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ESS의 전력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하나솔루션이 발전사 역할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 거래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선진국 중심으로는 유틸리티와 가정용도 그리드 페리티에 진입해 배터리 가격의 빠른 하락에 따른 태양광 수요 성장세가 가속. 미국 가정용 태양광 패널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하나큐셀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용 패널 점유율에서도 13.3%를 차지해 가정용과 상업용 모두
하나솔루션의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고효율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수전해를 위한 그린에너지 공급과 수소 저장, 유통 등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생산해 수소 탱크에 저장하는 그린 수소 친환경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솔루션은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을 통해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지분을 확보했고 니콜라 지분 인수를 통해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확보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제너럴 모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0년부터 수소 전기 트럭 배저를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니콜라 주가 하락 논란이 하나솔루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실질 지분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수전의 관련 기술만 확보한다면 니콜라가 아니어도 하나솔루션의 사업 기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중앙연구소 R&D 조직의 수전의 기술 개발팀을 추가하였고 연구개발 목록에 고효율 장수명의 수소 생산 전해 기술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케미칼 부분에서 석유화학 분야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수전의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소 단가 하락이 전해저와 재생에너지 기술의 핵심인데 하나솔루션의 수소 생산 능력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태양광 관련 기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주력으로 삼는 Q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퀀텀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인 DNVGL과 PVEL이 실시하는 2020년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에서도 올해까지 5년 연속 탑 퍼포머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EUPD 리서치가 선정하는 태양광 탑 브랜드에도 7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케미칼 부분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에 최적화된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생산 효율을 높인 대용량 음이온 수 전해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 소재 부분은 기존 스틸 탱크 대비 경량화 및 내구성이 향상된 수소 전용 탱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꿈의 소재로 주목받는 태양광 페브로스카이트 셀 역시 하나솔루션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실리콘 셀 대비 가격이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매우 낮고 강전 효율이 대등하며 얇고 유연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꿈의 소재로 페브로스카이트 셀이 불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페브로스카이트 셀과 실리콘이 함께 쓰이는 텐덤 방식으로 빠른 확산을 기대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건물과 자동차 등으로 빠르게 확산 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SC 텐덤 태양전지가 2022년에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신규 태양전지의 80%까지 담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된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에 페브로스카이트 셀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전선회로나 설치 비용 등의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와 우주선 등에 코팅되어 적용 대상이 대폭 확장될 전망이고 2025년까지 글로벌 페브로스카이트 셀은 매출액이 약 43조까지 페브로스카이트 기술의 상업 시점은 수소보다 가까울 전망이며 2차 전지보다 빠르게 태양광 산업을 점유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페브로스카이트 셀과 폴리셀을 동시에 구입해야 하는 텐덤 방식 때문에 두 가지 제품 모두 판매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폴리셀 모듈 마진은 하락하지만 혁신 소재이며 원가 대비 효율성이 좋은 생산자 우위에 페브로스카이트 셀 때문에 30에서 40% 수준의 전체 셀 모듈 마진의 이익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다르게 전기료와 운송비 이슈가 없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유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10% 이상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페브로스카이트 셀 연구에서도 1위를 감안한다면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하나솔루션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브로스카이트는 경쟁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위주의 태양광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관련 밸류체인 필요성이 적어 페브로스카이트 기술 투자가 현재로서는 어렵고 우리나라가 페브로스카이트 기술을 리드할 전망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